망망대해 한가운데 바닷속으로 밧줄 하나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얼마를 내려갔을까? 멀리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조류가 자라 자연의 수중지형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커다란 입구가 달려 있다. 취재팀을 맞은 것은 엄청난 수의 물고기 떼다. 낯선 이의 침입에 놀란 듯 쏜살같이 움직이며 경계 움직임을 보인다. 바로 이곳이 외해 가두리. 먼 바다 깊은 곳 자연 그대로의 바다 환경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새로운 도전이다. 열수에서 뱃길로 2시간 반, 114.7km 떨어진 타도해의 최남단. 천혜의 자연 환경과 청정 해역으로 유명한 거문도가 자리하고 있다.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어선에 탄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라 수중 다이버들이다. 모든 일이 육지 바다 손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바다 속에서 일어난 일이 돼가지고 고기를 순전히 안에서 키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다이버들이 아니면 이것은 일을 할 수가 없죠. 먼 바다를 향해 20분 정도를 나가자 작은 부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 밑에 외해 가두리가 있다는 유일한 표시다. 여기 큰 게 들어야 되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이버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기른 물고기를 출하하는 날. 출하에 앞서 물고기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이른 4월, 수중의 시야는 그리 좋지 않다. 수심 25m 지점, 외해 가두리에 도착한 다이버가 낚시를 꺼내든다. 낚싯줄을 내리기 무섭게 커다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온다. 불과 20-30초 만에 잡아 올린 것은 대형 능성어 2마리. 힘이 보통 센 것이 아니다. 가두리 내부가 워낙 넓고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빨라 이렇게 낚시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른 팔뚝만한 크기다. 지역에 크다. 양식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싱싱했다. 박사님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많이 큰 편이에요, 박사님.
아, 잘 컸습니다. 44.8. 능성어는 양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표적 어종. 그 능성어를 외가두리에서 2년 만에 이 정도 크기로 키운 것이다. 받아야 되겠다 이거. 이야, 1.5kg짜리 전문이다. 1.5. 능성어는 시중에서 킬로그램당 15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어종 중에 하나다. 세로무늬 밴드에 끼가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산처럼 이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자연산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지금 채색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 준비가 시작된다. 출하를 위해선 먼저 이송용 가두리를 연결한다. 고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 자랐는가 그것도 보고 오늘 아주 참 즐거운 날입니다. 제일 좋은 날이네. 예, 오늘 약 몇 마리 정도 출하하실 예정이에요? 오늘 아마 한 2만 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외해 가두리의 출하 작업은 일반 가두리와는 다르다. 워낙 먼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기르기 때문에 이송용 가두리로 물고기를 빼내 연안까지 이송하는 것이다. 다른 가돌이는 그물을 들어가지고 쪽파지를 떠내면 되지만은 우리는 이 안에 것을 이동식 가돌이를 다시 머리를 해가지고 터널을 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꽂고 나가니까요. 그럼 수중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아, 엄청나죠. 외해 가두리와 이송용 가두리를 수중에서 연결해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가운데. 터널 못 찾으면 죽소. 공기는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구멍을 못 찾으면은 어떡합니까? 공기가 작으면 빨리 옆에 사람을 찾아가야지. 혼자 그 찾아다니다가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항상 둘이 2인 1조가 돼야 최소한. 수중으로 들어가자 바로 외해 가두리가 나타난다. 평소 3, 40m대에 있던 것을 출하를 위해 수심 5m까지 올려놓았다. 자연산과 다름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키워내는 외해 가두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안으로 들어가자 풍성한 수중 세상이 펼쳐진다. 유유히 바다를 누비고 있는 것은 1.5kg대의 다 자란 참돔대다. 다이버들은 곧바로 외해 가두리 입구와 이송용 가두리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만들기 시작한다. 연결 통로가 완성되자 다이버들은 가두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모리용 그물을 치고 참돔대를 몰기 시작한다. 워낙 수심 깊은 곳에 살던 물고기들이라 갑자기 얕은 수심이나 육상으로 건져 올릴 경우 기압차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몰아 올린다. 공간이 점점 좁아지자 한쪽으로 몰린 참돔들이 당황한 듯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연결 통로 근처에서만 맴돌 뿐 보금자리를 쉽게 벗어나진 못한다. 마침내 공간이 극도로 좁아지자 터져나오듯 참돔들이 밀려나오기 시작한다. 카메라가 들어가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날 4시간여 만에 2만 마리의 참돔이 이송용 가두리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 수면에서도 참돔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외해 가두리에 치어를 넣은 지 꼭 2년 만이다. 먼 바다 깊은 수중에서 물고기를 기른다는 건 연안의 일반 양식보다 몇 배는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만큼 물고기들의 상태는 자연산에 가깝다. 힘이 굉장히 좋네요. 너무 좋죠? 네. 자연산보다 더 좋아요. 뭐 보고 자연산 같다 그래요? 네, 색깔 봐보세요. 자연산보다 더 좋죠? 이게 몇 년 키우는 거예요? 2년 켰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2년. 오늘 출하하는 참돔을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대. 이 참돔들은 내만에서 다시 보름 정도 적응을 시킨 후 육지로 실어보낼 것이다. 과연 외해 가두리란 무엇이고 이곳에선 어떻게 물고기를 키워내는 것일까? 외해 가두리란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해 30-40m 수중에 가두리 시설을 설치해 물고기를 키우는 새로운 양식법이다. 높이 15m, 직경 25m의 마른 목골 구조로 구조물 하나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평균 100톤 규모. 울타리만 쳐졌을 뿐 바닷물이 그대로 통과해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물고기를 기를 수 있어 노르웨이, 미국 등 현재 세계 10개국에서만 상용되고 있는 첨단 양식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 해안선을 따라 빼곡이 들어선 것은 가두리 양식장들이다. 1980년대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물고기를 길러서 잡자는 양식 산업이었다. 그 결과 연근의 가두리 양식장은 남해안을 덮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경제성이 떨어지며 연안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빚만 안 지면 다행입니다. 근데 빚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업을 하니까 거기서 또 보충을 좀 하고 이래 합니다만 서로 값이 비싸니까 억가는 없고. 양식어가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류의 흐름이 약한 연안에 양식 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환경 오염이 뒤따르고 질병 발생이나 폐사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양식환경연구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수질 환경 조사와 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염분도는 34.29, pH 7.86 올려주세요. 오늘 수온은 6m 밑에, 7m 밑에 16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장님 그렇게 안 나오는데. 가리사 앞에. 일반 수온계로 가지고 여기는 지금 14.5도 정도 나오네. 이게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어민들도 매일같이 수온을 점검할 정도다. 지난해 남해안을 휩쓴 전염병의 경우 전체 양식어가의 90%가 피해를 입었다. 질병이 한번 발생이 되면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료 투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육 방법을 개선해서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다. 적조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의 양식장은 초토화되다시피 한다. 이런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하다. 2003년 태풍 매미의 경우
양식장 시설과 사물들의 피해는 수천억 원대. 매년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가두리는 과연 질병과 태풍으로부터 안전할까? 우리나라는 현재 거문도와 제주도 두 곳에서 외가두리를 시험 운용 중이다. 제주 표선마을 앞바다. 이곳은 태풍의 길목이자 돌풍성 바람이 강해 그동안 양식이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육지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 바로 이 앞바다에 외해 가두리가 설치돼 있다. 외해 가두리에 지금 고등어하고 참돔이 지금 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잘 크고 있는가 관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외해 가두리 시험 양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이다. (5월) 제주도 수중은 비교적 잔잔하다. 수심 20m, 외해 가두리의 상층부가 보이기 시작한다. (5월은) 해조류가 무성해지는 시기. 바닷물에 실려온 해조류들이 그물 가득 싹을 틔우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외해 가두리의 엄청난 크기가 실감난다. 이 가두리엔 약 5만 마리의 참돔떼가 자라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엔 이 정도 규모의 외해 가두리가 6개 설치돼 있다. 제주도 외해 가두리의 주요 어종은 참돔과 고등어. 특히 고등어는 운동량이 많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 그동안 일반 가두리에선 양식이 어려웠던 어종이다. 외해 가두리에서 최초로 대량 양식에 성공했다. 지난 4년 동안 태풍이 최소한 4번 이상은 지나갔지만 별 피해 없이 태풍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됐다. 고등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약 25% 이상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양식 대안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해 가두리 하나의 연간 생산량이 100톤. 대량 생산에 따르는 환경적 영향은 없을까? 남해수산연구소 김상수 박사팀은 지난 2년 동안 거문도 외해 가두리의 수질을 꾸준히 조사해왔다. 단위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보화량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외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는,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료다. 가장 친환경적인 사료죠. 외해 가두리에선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사료를 준다. 수중으로 연결된 먹이 통로를 통해 물과 함께 사료를 내려보내면 수중 가두리 내부로 사료가 곧바로 공급되게 된다. 촬영을 위해 다이버가 동반했지만 평소엔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 시스템이다. 공급량은 체중의 1~2% 내외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반 양식장에 비해 80~90%대의 적은 양이다. 사료가 나오기 시작하자 수심 깊은 곳에 있던 물고기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외해 가두리의 물고기들은 이런 인공 사료 외에도 깊은 바닷속 강한 조류가 실어오는 자연의 먹이들을 함께 먹게 된다. 날씨가 나쁠 경우
보름까지 사료를 주지 않아도 물고기들의 성장에 이상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날씨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다이버들은 매일 수중에서 가두리 관리를 한다. 특히 요즘처럼 해조류가 무성한 철엔 그물 청소가 중요하다. 바닷물의 소통이 원활해야 물고기들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청소가 끝나자 바로 그물 수리에 들어간다. 특수 설계된 그물이지만 물살이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해진 부분은 사전에 수리해야 한다. 수중 30-40m에 위치한 외해 가두리는 울타리만 쳐졌을 뿐 바다 그 자체다. 깊은 바닷속 강력한 조류의 흐름은 외해 가두리에 늘상 새로운 바닷물을 실어 나른다.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조류가 강하다 보니 항생제 같은 약을 칠 수 없다. 안전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말이다. 거센 물살을 헤치며 물고기의 근육이 발달해 자연 상태에 버금가는 쫄깃쫄깃한 맛을 갖게 된다. 연근의 양식장 폐사율이 30-40%를 넘나드는 반면 외해 가두리의 폐사율은 불과 10% 정도다. 강한 조류야말로 외해 가두리의 필요 충분 조건인 셈이다. 남해수산연구소. 외해 가두리에서 기른 물고기들에 대해 건강 상태를 꾸준히 조사해 오고 있다. 물고기 건강에 척도가 되는 아가미의 기생충과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되는데 현재까지 발생 빈도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외해 가두리에서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가장 큰 원인을 환경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외양은 환경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일단 수질이 깨끗하고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질병 발생, 질병 원인이 원천적으로 좀 차단됐다고 보여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인공적인 파도를 만들어 외해 가두리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험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시험 양식 중인 가두리 시설은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우리 바다 환경에 꼭 들어맞진 않는다. 본격적인 외해 양식 시대를 열기 위해선 한국형 외해 가두리 구조물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데는 수심이 아주 얕은 곳이 있는 반면에 동해안에는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200m가 넘는 수심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안, 남해안 또 서해안, 조류가 빠른 서해안 할 것 없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가두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또 개발해 왔습니다. 제주 표선 앞바다 2km 지점. 정성재 박사는 태풍의 길목인 이 지역을 선택해 지난 1년여간 수중에서 한국형 외해 가두리를 실험해왔다. 수심 20m 지점, 한국형 외해 가두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마른 목골의 수입 가두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 실제 가두리의 8분의 1 크기다. 험난한 바닷속, 구조물은 안전할까? 입구 연결 부분이 날카롭게 찢긴 것은 물론 내부로 들어서자 커다란 구멍이 눈에 띈다. 만약 실제로 물고기를 길렀다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외해 가두리용 그물이 너무 비싸 연안 가두리용 일반 그물을 사용한 것이 문제다. 일반 그물로는 세찬 조류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그물은 실패했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인 셈이다. 아쉽지만 실험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정성재 박사는 이런 실패와 재도전을 3년 동안 반복해왔다. 선진국에서 이미 대한민국 시장을, 우리나라의 시장을 잠식했고 또 더 잠식해 간다면 우리 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고 또 연구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10년 동안 무려 1억 달러를 들여 국가적 차원에서 외해 가두리 구조물을 개발했고 그 결과 현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형 외해 가두리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며칠 후 국립수산과학원. 정성재 박사는 여전히 한국형 외해 가두리 구조물에 매달려 있다. 실제 수중과 똑같은 환경으로 새로운 모형 구조물을 설치한다. 수입형에 비해 한국형 외해 가두리는 원통형으로 용량이 2배 이상 크고 수심의 이동도 더 자유롭다. 하지만 무엇보다 태풍과 조류에 강해야 한다. 최대 7m의 파도 충격이 가해진다. 이 정도면 한국에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태풍급이다. 이런 도전과 노력은 한국형 외해 가두리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가연구기관에서 아니면 뭐 대학이라든지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어떤 좀 더 견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업인들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어업인들의 능력에 적합하도록 가두리를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문도 외해 가두리 시험 양식장. 한국형 외해 가두리 조립이 한창이다. 대강 조여를 하니까 아니 손으로 대강 빡빡하게 조이지 말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오랜 노력과 그동안의 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형 외해 가두리는 위쪽과 아래쪽 크게 2개의 테두리에 그물을 연결하는 원통형 구조다. 다이버들이 조립하는 것은 하부를 지탱하는 테두리다. 위쪽은 비교적 유연한 플라스틱 재질로 물과 공기를 주입해 수심을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다. 주장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러면 이제 새벽에 조이면은 지난 2년 동안 시험 양식을 하며 얻은 실제 경험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실제 고기를 넣어가지고 지금 2년간 키우면서
어떤 그 입식할 때, 그다음 출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계속 실험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 응용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2년간 시험 운영을 한 거죠. 2개의 테두리 조립이 완성됐다. 부력으로 뜨게 되는 구조물 아래쪽엔 1톤짜리 콘크리트 줄을 6개 달아 밑에서 잡아당기게 된다. 이로써 적당한 부력으로 30-40m의 수중에 저절로 떠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엔 상부와 하부 2개의 테두리를 겹쳐 전체적인 틀의 모양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데 문제가 됐던 그물 부분은 방탄복 재질의 원사만 수입해 국내에서 그물을 새로 짰다. 부품 조립에서 그물 설치까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1차 작업만 해도 열흘이 넘게 걸리는 대작업이다. 그 중에서도 그물 설치를 가장 신경 쓴다. 다른 그물은 1년 만에 그물갈이를 한대. 이거 10년을 이거 시설해 놓으면은 10년 동안 손으로 안 돼요. 이 그물을. 특수한 그물이죠, 이 그물이. 며칠 후 거문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일본에서 가장 큰 양식 회사의 관계자들이다. 태풍이 워낙 강해 외해 가두리에 대해 엄둘내지 못했던 일본. 하지만 환경이 비슷한 한국에서 외해 가두리가 개발됐다는 소식에 직접 달려온 것이다. 연안에서 1차 조립한 구조물은 외해 가두리 시설 지역까지 이동시켜 수중에 설치해야 한다. 한국형 외해 가두리 개발은 일본에도 희소식이다. 사실 잔잔한 바다를 가진 외국에서 개발된 외해 가두리는 일본의 거친 해역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형 가두리라면 가능성이 있다. 과연 한국에서 이게 개발이 가능하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왔어요. 외해 가두리 시설 지역에 도착하자 다이버들의 움직임이 다시 바빠진다. 기존의 외해 가두리와 간격을 두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치가 정해지면 수중 바닥에 미리 고정해 놓은 메인 앵커에서 초대형의 굵은 밧줄 4개를 끌어올려 위쪽 상부 테두리와 연결한다. 이 밧줄 4개가 가두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게 되는 것이다. 공기가 차 있는 위쪽은 떠오르는 힘을, 아래쪽 테두리는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 그물을 팽팽한 상태로 만들게 된다. 이제 말아놓은 그물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 단순해 보이는 구조지만 이 속엔 첨단 공학과 수산과학의 기술력이 집약돼 있다. 일본을 포함해 환경이 비슷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수출 가능성 또한 높다. 養殖をする環境という意味ではかなり厳しい環境でやられてるので、日本も同じなんですよね。非常に厳しい環境なもんですから、割と、日本に持って帰る技術としては紹介できる技術には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印象は持ちました。現状もうちょっと小型のものでやってますから、当然今後、ある程度経費を、抑えるためには大型化するしか手がない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可能性は十分あると思います。 설치 작업의 마지막.
다이버들이 공기 밸브를 연다. 공기가 빠져나오는 한편 반대쪽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구조물은 서서히 수중으로 가라앉는다. 한국형 외가두리의 개발로 우리 바다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있다. 외해 가두리에서 참돔을 이송해 온 지 12일 후 오늘은 그동안 연안의 얕은 수심에서 적응시킨 참돔을 육지로 실어 보내는 날이다. 자극에 민감한 참돔은 가두리와 어선을 직접 연결해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활동성이 강한 능성어는 대형 뜰채로 떠내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먼 바다 깊은 곳, 거친 물살을 가르며 2년 동안 자란 물고기들은 이렇게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게 된다. 높은 생산성과 환경 우수성, 더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건강하고 싱싱한 물고기들은 이제 누군가의 식탁을 풍요롭게 채우게 될 것이다. 통영 욕지도 앞바다. 고등어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 외해가두리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외해에 적합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찾는 것이다. 제주도 외해가두리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인 고등어. 대량 생산을 위해 산란기 어미를 확보하고 있다. 이게 수컷 같고 이게 이 정도는 암컷이네. 이게 암컷인데 약간 지금 배 지금 성숙 상태. 어디가 좀 같아. 예예. 군집을 하기 때문에. 예예. 해유성이라. 그 조류 같은 데도 강하고. 예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예. 굉장히 지금 활발하고 힘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15일 정도 저희가 수조에 술치 사육을 하면서 호르몬제를 이제 주사하면은 아마 성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키운 겁니까? 이게 지금 한 2년 반 정도 여기서 키운 겁니다. 외해가두리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바다에서 돈이 되는 산업을 일군다는 것. 한반도 바다의 오랜 수건이었던 참다랑어 양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여기가 우리 지금 연구소. 아 지금 물이 바로 그냥 육상이 여기 지금 보이네. 먹이를 던져주자 참다랑어가 수면의 은빛 몸체를 드러낸다. 인근의 정치망에 걸린 어린 참다랑어를 어느새 30kg 가까이 키운 것이다. 이는 우리 바다에도 참다랑어가 적응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이 정도 3년, 4년에 이 상품 사이즈 30kg 이상 키운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예, 이제 세계적으로도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일본에서도 32년이 걸려 성공했을 정도로 양식이 까다로운 최고급 어종. 그 크기만큼 운동성이 큰 참다랑어는 외해가두리에 가장 적합한 어종이다. 바다의 로또, 양식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참다랑어의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키로당 4,000엔이니까 한국 돈 한 5만 원 이상 안 되겠습니까? 키로당. 그러면은 50kg짜리 같으면은
한 250만 원 정도 한 마리당. 진짜 외해에 맞는 대상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이 참다랑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까지만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외해 양식이 또 어떤 새로운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외해 양식 시대. 외해 가두리는 우리 바다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인 건데 누가 빨리 와서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거죠. 저 멀리 남태평양 앞바다에서 잡아올리던 참다랑어를 이제 우리 앞바다에서 잡아올릴 날도 머지않았다. 지금 우리의 먼 바다 깊은 곳에서 새로운 바다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